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배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산 배당. 배당이란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은 금전을 법정 절차를 거쳐 채권을 신고한 각 파산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의 순위 및 채권액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하여 변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배당의 시기와 종류. 채무자회생법은 배당 시기를 기준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환가 종료 전에 하는 중간배당 505조, 최후배당 520조, 추가배당 531조 제1항 이 세 종류를 두고 있습니다. 배당 절차는 상대방의 수고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배당을 할지 또한 몇 회를 할지 중간배당을 생략하고 최후배당을 할지는 구체적인 각 사건의 상황에 따라 파산관제인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데 개인 파산에서는 거의 99% 최후배당 한 번만 하고 있습니다. 중간배당하고 추가배당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가끔 뭐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니 뭐 배당이 좀 잘못돼 갖고 근데 중간배당하고 최후배당 중간배당 하는 경우는 거의 뭐 없는 것 같습니다. 법인 파산에서는 꽤 있는데 개인 파산에서는 원칙적으로 간이 파산이기 때문에 최후배당에 딱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중간배당은 재단의 환가 종료 전에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재단에 있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중간배당을 하는 것은 재단의 규모가 크고 최후배당에 앞서 배당하기에 적당한 재단이 형성되고 또한 그 후에도 환가 업무가 계속되어 종결까지 일정한 정도의 기간이 예견되는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죠. 재산이 전국에 막 산재되어 있어서 아니면 뭐 쉬운 것부터 일단 뭐 예금이나 주식, 현금성 자산을 뭐 한 10억 정도를 환가를 했는데 채권액이 100억이다. 그럼 일단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이나 공장, 부지 법인에 그런 사건이 많겠죠. 개인에는 뭐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 중간배당 환가를 진행하면서도 몇 회라도 할 수 있지만 비교적 소규모인 파산사건 즉 파산재단이 근소하여 신속하게 정리될 것이 예상되는 데는 중간배당을 하지 않고 최후배당을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 파산사건에서는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파산관제인이 배당을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다만 감사위원이 있는 경우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실무상 대부분의 개인 파산 사건은 파산 선고와 동시에 간이 파산 결정을 하고 간이 파산인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두지 않고 배당을 할 때 감사위원의 동의까지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럼 중간배당표의 작성 기재, 뭐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액, 배당금액, 배당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507조 제1항. 배당표를 제출해야 됩니다. 파산관제인 이해관계 열람을 위하여 작성한 배당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508조. 이해관계는 배당이 기초가 되는 배당표가 부정확한 때를 이를 시정케 하기 위하여 채무자회생법 514조에 의해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죠. 이의를 신청할 거고 배당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열람의 편의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산관제인 배당에 참가하신 채권의 총액과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합니다. 509조. 배당 공고는 이의 있는 채권자나 별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하기에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기산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배당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제척기간이 시작됩니다. 즉, 이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배당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파산관제인에 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기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는 그 배당으로부터 제외되고 제척되고 별채권자가 이 배당 제외 기간 안에 파산관제인에 대해 권리의 목적이 처분에 착수한 것을 증명하고 그 처분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소명하지 아니한 때는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 제외 기간은 중간배당과 달리 배당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법원에서 정합니다. 그 다음에 배당표의 경정. 파산관제인은 작성된 배당표에 대해 법정의 사유가 생기면 즉시 배당표를 경정해야 됩니다. 513조. 경정 사유는 배당 제외 기간 안에 파산 채권자표를 정정해야 하는 경우가 사유가 생긴 때입니다. 즉, 이의소송이 완결에 의한 채권 확정, 신고 채권을 취하된 경우, 채권 양도에 의해서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등 채권에 관한 변동이 있을 때는 당연히 경정해야 되겠죠. 둘째, 배당 제외기간 안에 있는 이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파산관제인에 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개한 것을 증명한 때 또는 별채권자가 파산관전에 대해 그 권리 목적이 처분에 착수한 것을 증명하고 처분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소명한 때입니다. 2호. 셋째, 별채권자가 배당 제외 기간 안에 파산관전에 대해 그 권리 포기 의사를 표시하거나 권리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채권액을 증명한 때. 3호.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당표를 경정을 하는데 이건 다시 공고할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해 배당제외 기간 경과 후 7일 이내에 하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14조 제1항. 이의 사유는 배당표의 기재에 관한 것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의 신청인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 배당에 참가할 수 없는 채권이 기재되어 있을 때, 채권액 또는 순위에 오류가 있는 때, 이미 채권 확정의 효력이나 확정된 채권의 내용은 이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12조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규정에 근거하여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할 수 있고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의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배당표의 경정 결정을 하고 배당표의 경정을 명한 때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결정서를 법원에 비치해야 한다. 배당표에 대해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또는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는 배당표가 확정되고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및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배당을 정하고 배당액을 정하고 배당을 실시합니다. 배당률이 경정 및 통지, 결정 및 통지. 이 파산관제인이 이제 배당률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률을 정한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다만 감사위원회 있는 때는 감사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배당률은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일반적 파산채권, 후순위 파산채권이 각각에 대해서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에 대해서 먼저 배당률을 결정하고 그것이 100%에 달한 뒤에 다음 순위에 있는 제자에 대해서 배당률을 정하고 동순위들 사이에서는 배당률은 평등해야 됩니다. 경매하고 비슷하죠. 경매에서도 그 배당률을 정하죠. 표시가 돼 있죠. 100%, 그 다음에 17.3%, 17.3%. 배당의 실시, 배당 방법. 파산채권자는 파산관제인이 직무를 행하는 장소에서 배당을 봐야 됩니다. 지참채무의 원칙을 추심채무로 변경한 취지라고 합니다. 원래는 채권은 변제하는 사람이 직접 지참한 다음에 그 채권자한테 가서 해야 됩니다. 이게 민법의 대원칙이죠. 근데 파산에서는 지참채무가 아니라 추심채무로 변경합니다. 와서 받아가라. 그러므로 배당금 지금은 파산채권이 본래는 지참채무라고 하더라도 추심채무로 되어 관제인은 배당금을 파산관제인에게 지참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파산관제인과 파산세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실무는 이 단서 규정에 근거하여 파산채권자가 관제인 사무실을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채권자가 신고한 은행계좌로 이제 저희가 송금을 해드립니다. 파산관제인이 채권자에게 송금한 때는 송금 비용은 파산채권자가 부담합니다. 파산관제인이 배당을 한 때는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증서에 배당한 금액을 기입하고 기명날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제조건부 채권을 가지는 자는 채후배당의 제척기간까지 조건이 성취되면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해제조건부 채권 이런거 사실 정지조건부 채권 정지조건의 선치 이런 경우는 아주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배당액의 임치 중간 배당에 있어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이라도 항상 반드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래의 파산채권은 절차상 혹은 실질적으로 미확정 채권이고 지급 시기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파산관제인은 그 채권에 대한 배당을 임치해야 됩니다. 법원에 맡긴다는 얘기죠. 임치 방법은 법원 직권으로 또는 채권자 집회의 거리를 정합니다. 주로 통장에 넣어놓죠. 파산관제인 통장에. 462조 내지 464조 또는 466조 규정에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 소유제기 또는 소송의 수개가 있는 경우 1호 배당률이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 그 밖의 불복 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채권 2호 512조 제2항의 규정에 별채권자가 소명한 채권액 3호 정지조건부 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제4호 516조의 규정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해제조건부 채권 5호
이렇게 이제 임치하는 경우도 배당액을 임치해서 개인 파산해서 하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사실 이렇게 책에는 자세하게 써 있는데 뭐 임치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잘 안 보게 되죠. 그냥 넘어갑니다. 예. 사실은 이제 가장 개인 파산에서는 채무 배당입니다. 채무 배당은 파산자에 속하는 재산의 한가가 전부 종료한 경우에 하는 배당입니다. 대체로 아까 얘기한 중간 배당하고 똑같지만 약간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시기는 한가가 다 종료되면 채무 배당을 합니다. 중간 배당과 같은 절차에 따르면 중간 배당이 없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절차 및 제척기간 내에 확정되지 않는 채권. 파산관절이 채무부당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동의가 있는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중간배당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감사위원이 있는 때는 감사위원회 동의 받으면 좋거나 파산재산 전부의 환가를 종료하였는지 그 밖에 채무배당을 하기에 적당한지를 법원이 조사하게 하여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으로 인정 때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 결정을 하여야 하며 거의 대부분이죠. 간이파산의 경우에 감사위원을 두지 않으므로 실무상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는 없습니다. 채무의 배당에 관한 배당 제외 기간은 배당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상 30일 이내에 법원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간 배당은 아까 14일까지였죠. 중간 배당의 경우에 비하여 제척기간이 연장한 것은 가능한 한 많은 채권자에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파산관제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종결된 후 지체 없이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여 통지를 하고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20이죠. 그리고 신속한 사건 처리 견지에서 채무의 배당에 관한 배당 제외 기간 안에 정지조건부 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지 못한 때 혹은 별채권자가 파산관제에 대해 권리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권리 행사에 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채권액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는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뭐 쭉 나와 있어요. 해제 조건부. 그 다음에 이제 배당액의 공탁. 파산관제인은 채권자를 위하여 591조 제1호 또는 2호의 규정에 의한 임치한 배당액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 그 밖에 불복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채권액에 대한 배당액, 채권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배당액을 공탁해야 됩니다. 이 개인 파산에서 공탁하는 경우는 채권 신고를 해서 배당이 나왔습니다. 뭐 한 몇만원 나왔을 때 그거 자기네가 안 받겠다라고 기분 나빠서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관제인은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관한 지방법원에 공탁을 하고 있습니다. 공탁을 하는 이 앞에 1, 2호 때문에 공탁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채권자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만원, 2만원, 3만원 뭐 단지 이유는 없습니다. 받기 싫다. 신고할 때는 뭐 좀 많이 줄 줄 알고 신고했는데 막상 받고 나니까 만원, 2만원 기분 나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공탁을 합니다. 파산 절차에서 특정 파산 채권자가 배당받을 채권액에 대하여 수개의 가압류, 압류명령이 송달되어 압류가 경합하여 파산관제인이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에 관할 공탁소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이 그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이제 공탁 사유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보고의 채권자 집행. 채무배당 실시한 다음에 배당 실시 보고, 통장 해지 보고, 임무 종료했다는 계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는 결의를 하고 채권자 집행 때는 종결 결정하고 준 이유를 공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추가 배당을 하는 경우는 이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 소위 제기 또는 소송의 수계에서 금지는 임차였는데 신고한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취지 재판이 확정된 경우 돈이 남겠죠. 그 사람한테 가야 될 몫이 남잖아요. 이제 권리가 소멸됐으니까. 잉여가 생기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한 경우 다른 도산 절차의 채권자인 채무자가 자신이 파산 절차의 채무배당의 통지 또는 파산 종결 결정이 있은 후에 상당액의 변제를 받은 경우, 납부한 세금에 관하여 상당액의 과운합금 등의 환불을 받은 경우, 일단 배당되었으나 후에 재단으로 반환된 금전이 발생한 경우, 파산관제인이 추가 배당의 허가를 받는데 지체 없이 배당할 수 있고,
있는 금액을 공고하고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여 통지해야 됩니다. 추가 배당은 최후의 배당에 관하여 작성한 배당표에 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새로 추가 배당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추가 배당은 최후의 배당에 관하여 작성한 배당표에 하고 532조 파산관제인이 추가 배당을 할 때는 지체 없이 계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추가 배당은 배당의 보충이기 때문에 최후 배당에 관하여 작성된 배당표에 근거하여 실시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변호사님이 이제 물어봤는데 새로 하는 게 아니냐.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배당은 반드시 최후 배당표에 작성된 그때 채권 신고를 안 한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추가 배당도 새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최후 배당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절차가 이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배당까지 끝냈고 이제 상속재산 파산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상속재산 파산, 상속인의 파산, 수유자의 파산,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뭐 주로 이제 상속재산 파산 요즘 많이 들어오시죠? 법원에서 한정 승인을 한 다음에 신문 공고를 하고 서울 같으면 서울회생법원에 가서 상속재산 파산을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럼 이제 서울회생법원 민원센터에 와서 파산관제인들이 이제 상담을 해주죠. 상속재산 파산에. 근데 이제 크게 실익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뭐, 과연 실익이 있는가? 돈을 들여서 실익이 있는가? 뭐, 정리한다는 의미에서는 실수를 방지하기 측면에서 아니면 이제 평등하게 배당하는 측면에서 있을 수 있지만, 모든 한정승인 사건을 상속재산 파산을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고 혹은 또 일부러 안 해야 될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고요. 이번 시간에는 배당, 중간배당, 최후배당, 추가배당, 배당의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